청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계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항시가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시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석불좌상을 원래 있던 경주로 돌려받기 위해 경주에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송이가 풍작을 거둔 가운데 이달 들어 출하가 절정을 이루면서 송이 가격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항시가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 시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설은 활용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장소와 방식을 놓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약 종료 20년을 불과 1년 앞둔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999년 설비로 워낙 낡아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고통을 주고 용량도 부족해 음식물 폐수의 60%만 겨우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교수와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작업자나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포항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분명히 지하화시키고 새로운 신규 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법과 시설이 획기적으로 선진화된 만큼 음폐수와 하수를 병합해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세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갈아서 동물들에게 먹이는 거였는데 그게 거의 법적으로 안 될 수준으로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화가 이제 문이 닫혀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가스로 전면적으로 지금 터닝이 되고 있고.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그러나 제3의 장소를 선택할 경우 반대 민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과 그동안 100억 원 가까운 세금 낭비 등을 들어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연료로서 태웠을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이 어떤 그 양에 부합하는 발전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장소에서 60억 원을 들여 보수할지 상도동 하수 처리장까지 5.5km 관로를 연결해 처리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490억 원을 들여 새 시설을 지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초대형 민원을 의식해 10년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원내외 위원 30명으로 구성해 러시아의 석탄을 포항으로 들여오는 나지나산 프로젝트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허대만 위원장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철도 연결과 나지나산 프로젝트, 수산업과 영일마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통해 남북 교류 확대가 경북 동해안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석불좌상을 원래 있던 경주로 돌려받기 위한 운동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단체와 경주시 시의회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온 뒤 원래 절터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영대자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석굴암 본존상을 닮아 당당하고 균형 잡힌 특징으로 지난 4월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을 경주로 반환받기 위한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본부는 경주시와 시의회와 함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에서 옮겨간 것은 분명한 만큼 우선 반환받아 국립경주박물관에 임시 보존한 뒤 원래 장소인 이거사지를 정비한 뒤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청와대와 문화재청 등을 방문해 청와대 석불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총독에게 상납한 약탈물이라며 반환 당위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불법으로 옮겨간 문화재를 경주로 제자리로 찾는 것은 적폐청산에 제일 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큰 걸림돌은 현재처럼 청와대에 두는 것도 상징성이 크다고 보는 조계종단과 원래 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문화재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시민운동본부는 그러나 여러 자료를 근거로 도지동 이거사터가 원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라우치 총독이 박물관 직원을 보내서 경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경주군 도지리에서 가져왔다라고 출장 법명서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감산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석조 아미타 열애 입상, 그리고 남산 삼능계 석조 열애 좌상 등도 돌려받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화재청은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시기 경주 영묘사터, 현 흑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신라인의 염원을 담은 듯한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의 추녀나 담장 끝에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된 수막새는 일본에 반출된 것을 고 박일훈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의 노력으로 지난 1972년 10월 국내로 환수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곡동 포항 테크노파크에 둥지를 튼 경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임시 이전지로 포항시 북구 용흥중학교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폐교하는 포항 용흥중학교는 도심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차장이나 사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도는 포항 지곡동 포항 테크노파크가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소가 좁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2인리 포항경제자유구역에 환동해 본부 청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올해 송이가 풍작인 가운데 출하가 절정을 이루면서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에는 직거래 장터가 열려 소비자들이 손쉽게 송이를 살 수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군민운동장에 마련된 송이 장터. 가을의 진미를 맛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이 채취 농가로부터 직접 필요한 만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송이를 소량으로 살 수 있어서 좋고 다양한 송이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송이 채취 농민들은 산림조합 공판장에 내다 팔 경우 공판 가격의 3%에 이르는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이곳 직거래 장터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전에는 산림조합에만 넣을 적에는 아무래도 조금 농가의 소득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이 좀 많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군 산림조합에는 하루 수매 물량이 3,000kg을 넘는 등 송이 출하가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매 물량도 37톤으로 지난해 전체 수매량 20톤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송이가 풍작을 이루면서 수매 초기 50만 원을 웃돌던 1등품 가격도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등회품은 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지만 이렇다 할 축제가 없었던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직거래 장터 운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송이 채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장터를 통해 영덕 송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생산된 송이를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생산자한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송이 장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덕군은 코레일과 함께 동대구역을 출발하는 영덕 송이장터 기차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등 송이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포항, 경주, 울산시 등 해오름 동맹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원자력 혁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 혁신센터는 한수원과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포항공대와 동국대, 울산과기원 등 포항, 경주, 울산 지역 6개 대학이 주관해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도쿄전력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면 주변국의 수산물 안전과 해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주 안개호에 내렸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과 27일 안개호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2차례 연속 관심 단계 기준보다 적게 검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2일부터 19일 동안 경주 안개호에 대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개천절인 내일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차가 크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경주가 9도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1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이 되면 22도에서 25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고 16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쯤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 지역 폭력 조직의 조직원 44명에 대해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44명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조직에서 이탈한 20여 명과 갈등을 빚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무장한 상태로 유흥업소 주변을 불법 순찰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포항시 연이르판 도로에서 고철 운반 트럭이 KT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터넷 공급 회선이 끊기면서 인근 회사들이 한동안 업무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보유 중인 특허 97건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이전하는 특허는 철강과 에너지, 토목, 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로 포스코건설 구매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무상 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의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가 관련 부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경상북도가 다둥이 중심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첫째 아이의 출산 장려금도 확대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영숙 의원은 민간병원을 활용한 분만 인프라의 구축을, 박미경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요청하는 등 도 차원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경북의 관광 명소를 기차를 타고 둘러보는 경북 나들이 열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낮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포항 바다 열차와 금요일 야간에 운행하는 청도 불빛 열차,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니는 분천 산타 열차 등 3개 코스 10개의 테마 여행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달에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문경 사과 축제를 기차를 타고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열차도 추가로 운행됩니다. 경주시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수산물과 정수장 식수 등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시행한 결과 허용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수산물의 경우 일부 시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허용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였고 6개 정수장 식수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